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타이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13살 때까지 경찰에 38번 체포됐고 수도 없이 소년원에 드나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타이슨이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타이슨이 소년원에 수감되었을 때 소년원 복싱 트레이너였던 바비 스튜어트는 타이슨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커스 다마토에게 데려갑니다. 명 트레이너였던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데뷔 1년 만에 헤비급 챔피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타이슨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어요.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에게 복싱뿐만 아니라 글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쳤습니다. 실제 타이슨의 양아버지가 되기도 한 그는 타이슨을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는 타이슨의 좋은 아버지이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커스 다마토가 죽자 타이슨의 폼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7승 무패로 승승장구하던 타이슨은 당시 완전 무명이었던 버스터 더글라스에게 첫 KO패를 당하고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범죄에도 연루된 타이슨은 3년간 깜빵살이까지 하게 되죠. 프로 선수가 3년간 공백기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다시 만드는 것도 경기 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물학적 나이도 3년이나 더 들었습니다. 대부분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재기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타이슨은 재기에 나선 후 1년 만에 세계 챔피언 자리를 되찾습니다. 타이슨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거나 잦은 실패로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이슨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안 로버트슨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푸른 개복치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집단은 개복치 혼자 지내도록 했고요. B 집단은 개복치보다 덩치가 큰 물고기들과 함께, C 집단은 개복치보다 작은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5일이 지나고 세 집단의 개복치를 다시 한 어항에 풀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덩치 큰 물고기와 함께 지낸 B그룹 개복치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이 낮아졌고 덩치가 작은 물고기와 함께 지닌 C그룹 개복치들은 더욱 강해진 공격성과 지배적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 위너 이펙트라고 합니다. 승자 효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지배적인 행동이 강화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경쟁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해주고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지배적인 행동이란 똑바로 선 자세, 당당한 걸음걸이, 거만한 표정, 상대방을 똑바로 마주보는 시선 등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자세와 동작은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원리에 따라 나의 자세, 동작, 눈빛, 표정, 호흡 등은 그대로 나의 호르몬과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승리가 지배적인 행동을 만들었지만 지배적 행동은 다시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고 그 자세와 동작은 루저의 뇌를 만듭니다. 지배적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세, 동작, 눈빛, 표정, 호흡을 보고 상대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그럼 승리 없이 지배적 행동만으로 승자의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승리 없는 지배적 행동은 상대를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승리부터 쌓아가면서 점점 승자의 뇌를 갖춰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기계발신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다시 타이슨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타이슨은 어떻게 재기에 성공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작은 승리 경험으로 서서히 승자의 뇌를 만들어간 겁니다. 타이슨 출소 후 그의 복귀전은 대단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 윌 스미스, 덴젤 워싱턴, 짐 캐리 등 세계 유명 스타들이 경기장에 모여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경기는 89초 만에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상대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경기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상대는 가슴이 축 처지고 체지방이 20%는 넘어 보이는 매티스 주니어. 두 번째 경기도 타이슨은 3라운드 KO로 쉽게 승리를 따냅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 쉽게 이긴 타이슨은 3개월 뒤 WBC 헤비급 챔피언 프랭크 브루노와 맞붙습니다. 이 경기에서 타이슨은 브루노를 3라운드 KO로 때려 눕히고 다시 한번 세계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죠. 타이슨의 프로모터였던 돈 킹은 앞서 치른 두 경기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혔어요. 그는 일부러 약한 상대와 복귀전을 치르게 해서 작은 승리가 주는 효과를 만든 겁니다. 승자 효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거나 잦은 실패로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쟁에 참여하세요. 거기서
작은 승리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쟁할 상대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가장 좋은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효과적이죠. 나 자신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사마 빈 라덴 체포작전을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 레이브는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는 침대 정돈을 통해 얻은 승자 효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설을 이어갑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하죠.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루에 몇 개씩 작은 승리 경험을 남기는 것, 이것이 승자의 뇌로 목표를 이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몇 번 승리하고 몇 번 패배하셨나요? 만약 승률이 100%였다면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까요? 한 주와 한 달은, 그리고 1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승률 100%의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